네, 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 펄슨 후입니다. 오늘은 클레이튼으로 알아보는 코인의 성공 실패 조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클레이튼 오늘 기사 보다가 좀 몇 개가 떠가지고 보면서 얘네 완전 난리가 났죠, 지금. 일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이 가상자산 횡령 배임 혐의로 피소가 당했고요. 이게 그 처음에 초기 카카오 그걸로 이제 돈 모아가지고 1,500억에서 3천억 정도를 모아서 그거를 어디다가 썼는지 이제 기재가 안 됐다. 뭐 이걸로 이제 배임했다. 이렇게 해서 건 상태고요. 근데 뭐 증거가 일단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막 이거를 어디 기재하고 해야 되는 의무가 지금처럼 막 그렇게 빡세게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걸로 일단은 이 고소한 상태고, 그러고 카카오는 지금 이 클레이튼하고 이제는 조금 그 선을 이제 끄은 상태예요. 별도의 독립법인입니다. 클레이튼 재단은. 원래는 여기 크러스트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이 연결고리가 없어졌고, 그러고 클레이튼에서 따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 카카오 밑에 있을 때는 클레이튼은 이제 이렇게 허가 받은 사람들만이 노드로 참여해가지고 이 허가형 블록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서버라고 했을 때 회사 서버는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허가형 블록체인들은 몇 개의 회사에서 이 의회, 뭐, 카운실이라고 하죠. 그럼 그게 몇 개였더라? 한 10개인가 20개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오스처럼, 이오스가 그 대표 뽑아서 이렇게 블록 검증하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대형 블록으로 해가지고, 대형 블록을 검증할 수 있는 약간 슈퍼컴퓨터를 가진 그런 좀 힘 있는 회사들이 이거를 카카오 클레이튼 체인의 블록을 검증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면서 이제는 그 비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같은 걸 말하죠. 누구나 이제 채굴자가 될 수 있고, 채굴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노드를 돌려가지고 이제 트랜잭션 검증에 참여해서 블록을 생성하겠다,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지금은 뭐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카카오를 존버하고 계시는 분, 클레이튼 존버하는 분 없죠, 사실. 거의 이거 존버 하시는 분 대단한 사람들은 이 98.5% 떨어졌어요. 사실 똑같이 98%, 99% 떨어진 코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안 좋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99%, 98% 떨어진 코인 중에서도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코인도 있고요. 클레이트는 기대해 볼 만한 코인이 아니다. 아니고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왜 아닌가? 클레이튼이 일단 레이어 1입니다. 레이어 1이고요. 이 레이어 1이란 거는 여기 레이어 1에서 구동되는 DL이 있다, 뭐 이런 있는 그 플랫폼이죠. 플랫폼 체인이다 아시면 되고, 지금 레이어 1의 전쟁이 끝났다. 거의 끝나서 이더리움이 60에서 한 70% 가량 먹은 상태이고, 그 외에 남아있는 체인들끼리 나눠먹기, 남은 30%를 두고 놓고 나눠먹는 구조,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클레이튼이 이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더리움에 있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여기로 아예 이동을 해버리던지, 아니면은 이 나머지 레이어 1 중에서 눈에 띄게 아주 시장을 제패해버리든지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눈에 띄게 제패하는 방법은 결국은 솔라나를 넘어설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가도 여기도 경쟁이 치열해요. 여기도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 저 예전에도 영상으로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은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뭐라고 했죠? 솔라나는 모놀리식 구조, 단일 구조고, 이 이더리움은 모듈식 구조. 모듈식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어 1에서 검증하고 레이어 2에서 실행 이렇게 하는 거고, 단일 구조는 그냥 레이어 1, 2가 없죠. 레이어 하나에서 모든 걸 처리,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솔라나는 조금 검증하는데 컴퓨터가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클레이튼은 그럼 뭔가요? 클레이튼은 지금 클레이튼도 자체적인 레이어 2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이튼 레이어 2가 이 이더리움에 있는 레이어 2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레이어 2를 개발을 또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클레이튼은 무슨 구조다? 모듈식 구조다.
모듈식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모듈식 구조면은 이거는 일단은 이걸로 가는 순간 단점이 생겨요. 단점 뭐 사용자 경험 불편. 엄청 불편해요. 레이어 1로 가가지고 내가 옵티미즘에서 옵티미스틱 롤업 기술로 쓰는 그 옵티미즘 체인으로 가가지고 뭐 앱을 하나 쓴다고 칩시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내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그 이더리움을 보내야 되고요. 그러고 거기서 이더리움에서 또 옵티미즘으로 이동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뭐 바로 보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한번 거쳐야 돼. 이렇게 그 브릿지로 이렇게 거쳐야 되고 그런 불편감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이 레이어 2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파편화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클레이튼도 레이어 2가 생기면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겠죠. 이 레이어 2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 2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그냥 레이어 2가 여러 개가 안 생기고 하나만 생긴다. 그러면은 이런 파편화 문제는 일단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어 1과 2로 나뉘는 이런 복잡한 구조는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코인 계속 쓰던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쓰는데 우리가 당장 핸드폰에 카카오톡을 쓰는데 카카오톡이 레이어 2에서 돌아가고 레이어 1에서 검증을 한다. 그래서 뭐 레이어 1로 뭘 보내서 다시 또 레이어 2로 1에서 2로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반대로 또 레이어 2에서 돈을 뺄 때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또 내 지갑으로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이 생기면 사람들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당연히 안 쓰겠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상 불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클레이튼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과 이런 동일한 비슷한 모듈식 구조를 채택한 것 자체가 일단 좀 에러입니다. 일단은 좀 에러다. 만약에 차라리 이렇게 레이어 2를 할 거였으면은 그냥 여기 이더리움 레이어 2로 갔어야지. 여기로 가서 마치 그 OP-BNB 만들듯이 OP-BNB나 베이스 만들듯이 그런 뭐 OP 카카오, OP 클레이 뭐 이런 거 만들었어야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이더리움 레이어 2로 가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 인프라도 지금 개발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좀 이렇게 쓰면서 했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자기들 안에 레이어 2를 만든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일단 레이어 1이 되면은 얘들이 제가 또 뭐라고 했죠? 어차피 이더리움 여기 이기지 못하면 합류하라. 뭐, 여기 안 가기로 했어요, 얘네들이. 안 가기로 했으면은 지금 남은 30%를 놓고 나눠 먹고 여기서 최소 1, 2등은 해야겠죠. 솔라나를 넘어설 정도는 돼야 한다. 제가 볼 때. 최소 솔라나, BNB 못 넣죠, 절대. BNB 트론 절대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는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솔라나 있잖아요. 아발란체 하고. 아발란체는 약간 이더리움의 그 졸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진 레이어 1은 이 3개 정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으려면.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결국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극복하는 구조여야 되고 그게 다 뭐든 좀 모놀리식 구조. 편리한 거 그냥 하나에서 다 끝내버려서 레이어 1, 2 막 이동하고 이런 거 없는 그런 구조인 애들이 잘 됩니다. 얘네들 뭐 레이어 1, 2 막 하고 그런 거 없죠. OP-BNB는 여기 BNB에 이어진 레이어 2가 아니라 그냥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만든 그냥 좀 출장소 같은 개념이에요. 얘랑 별 상관이 없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그러니까 OP-BNB랑 BNB는 별 상관이 없어. BNB는 그냥 단일 체인이고 트론도 단일 체인이고 솔라나도 그냥 단일 체인입니다. 모노실리식 구조로. 그러려면은 클레이튼도 그냥 이렇게 모노리식 구조로 가가지고 얘들을 잡을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못 잡았단 거죠. 못 잡겠더라. 왜 못 잡겠더라? 성능이 안 되니까. 레이어 2로 극복한다. 이런데 이게 성능이 안 되니까 레이어 2로 극복한다는 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1에 자체적인 레이어 1에 사용자가 많아야 됩니다. 사용자가 많아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도 사용자들이 끌어올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클레이튼 사용자 많나요? 사용자 없죠. 그냥 엄청 처참하죠. 그러니까 사용자도 없는데 또 레이어 2로 또 이게 이렇게 갈라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방향도 잘못됐고 레이어 1로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성능을 더 끌어올릴 방법을 찾았어야 됐는데 성능이 아닌 탈중앙화를 했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왜 레이어 2를 지금 클레이튼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에서 분사했죠. 분사하고 허가형 블록체인. 이게 사실 블록체인이 아니죠. 거의 사실상
거의 회사 서버 수준. 왜냐, 몇 개 없는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검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애초에 안 됐던 겁니다. 안 됐던 거를 이제 탈중앙화를 하려고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속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레이어2에서 이더리움처럼 우리도 레이어2 해볼까 해가지고 저쪽에 지금 GK-싱크 회사하고 이렇게 협약 맺어서 막 하려고 있는데 이게 탈중앙화를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중앙화 포기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죠. 아무튼 결국은 기술력이 이 솔라나 같이 이 자체 레이어 1이 속도가 솔라나나 이런 걸 못 쫓아간다. 그래서 레이어 2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하려면 만약에 제가 클레이튼을 운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살릴까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가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무슨 조건을 내세우냐. 이게 결국은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혁신 디앱. 아주 혁신적인 재미있는 디앱, 좋은 디앱.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있으려면은 지금 1, 2등 하는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 디앱에 뭐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막 보조금 해가지고 돈 많이 주는데 뭐 얼마씩 줍니다. 막 10억, 20억씩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아예 더 파격적으로 진짜 많이 줘요. 진짜 많이. 좋은 조건으로. 아예 제가 볼 땐 지분을 막 주는 거죠. 지분을 주는 식. 그래서 최대한 많은 앱들이 여기 클레이튼에 만들려고 참여할 수 있게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클레이튼에 이거 보너스 토큰을 몇 프로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그럼 개발자들이 괜찮네 해가지고 해볼까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게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개발자 모시고 좋은 앱이 많이 나오게 하면 사람들이 쓰고 성공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주는 이것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레이어 1로 가되 지금처럼 레이어 2 갈 게 아니라 모놀리식 구조로 가는 구조로 만든다. 아주 편하게.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가야 돼요. 극단적으로 속도, 확장성, 이것만 잡는 거죠. 작자. 이거 잡고 탈중앙화 살짝 포기하고 그러고 엄청 최대한 편리하게 하면서 개발자들 모시게 이런 거는 똑같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거죠. 이렇게 개발자들 모시기 파격적인 조건은 디앱 위치. 그렇게 해서 여기서 킬러 디앱을 이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클레이튼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둘 다 지금 안 되지 않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코인이라는 점 자체로 별로라고 봅니다. 별로다. 미국 주식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한국 주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코인이 최고입니다. 미국 코인이 한국 코인입니다. 아시겠죠? 한국 코인들이 결국은 지금 한국 주식들이 앞서 있는 한국을 시장 선도하는 그런 주식들 회사들의 그런 마인드가 한국 코인의 마인드랑 결국 비슷하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마치 자회사 이렇게 분사해가지고 막 주식 상장하듯이 그런 안 좋은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코인들도 대부분 한탕 해먹자 이런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클레이튼이 막 그렇게 한탕 또 해먹자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켜봐야죠. 근데 굳이 이거를 애국심으로 한국 코인 투자할 필요 있나?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미국 코인 사야 되고요. 지금은 구조상 지금 레이어 2를 선택했다 해서 레이어 2가 유망하다던데 클레이튼 괜찮나 하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레이어 2가 아닙니다. 레이어 2가 유망하다고 하는 거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유망하다는 거지 그냥 있던 체인이 자기가 레이어 2를 만들면 그 체인이 유망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킬러 디앱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기존 체인에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해서 나오는 거는 킬러 DL이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거. 아예 새로운 기능을 가진 그런 앱, 그런 게 나와야 되고요. 그게 있어야 체인이 성공을 합니다. 지금은 후발주자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아예 기존에 없는 그런 앱이 나와야 돼. 예, 베이스처럼 그렇게 기존에 없는 걸 자기 체인에서만 기존에 아예 없는 앱이 독점 작업, 독점 기획으로 플레이튼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앱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쓰겠죠. 아시겠죠? 그런 무기가 없이 그냥 해가지고는 그냥 답도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기존에 있는 애들이 너무 세고 기존에 있는 애들이 세기도 하고 그냥 시장에 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들 없는 체인들은 그냥 어렵다고 보고요. 당연히 다음 불장의 클레이튼 저는 전고점 탈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클레이튼 투자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여기 성공하려면 여기서 말한 거 그런 코인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하고 아니면은 레이어 1 중에서 이더리움과 대비되는 특징을 가진 사용자 생태계를 갖춘 그런 코인이 좋은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트 너무 깠는데 홀더분들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꾸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